신분증 사본을 다른 제휴업체에 보내야 할 때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컬러로 프린트한 신분증은 비대면 본인 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하고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본을 보낼 때 흑백으로 프린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신분증 사본은 의외로 쉽게 비대면 본인 인증을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 신분증이 없어도 복사본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해서 곧장 인증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한 신분증을 재촬영해서 인증해도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프린트한 신분증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특히 컬러 프린트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컬러보다 흑백 프린트가 안전합니다. 흑백으로 프린트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보낼 때 발급 일자는 지우고 보내야 더 안전합니다. 본인 인증할 때 필요한 것이 하단에 찍혀있는 발급 일자입니다. 주민번호와 발급일자가 일치하면 본인 인증이 뚫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우고 보내야 안전합니다. 주민번호는 알려줘야 할 테니까 발급일자를 지웁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신분증 사본의 발급 날짜는 지우고 제출하라고 조언해줍니다.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듯 발급일자는 중요한 정보이며 그래서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분증 사본을 보낼 때 발급일자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웹사이트에 마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의 의뢰자들에게 신분증 사본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가입했다고 몇 번씩 알림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자가 주민등록증을 좀 보겠다고 해서 잠깐 내주었더니 본인 주민번호로 여기저기 가입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통장 개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가 삭제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찝찝하지만 마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노출되면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대포폰 개설입니다. 앞서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내줬던 사람은 웹사이트 가입뿐만 아니라 대포폰이 3개까지 등록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고했고 대리점 2군데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핸드폰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작업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할 수 있는 일 네 번째는 불법 대출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신분증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분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1, 2금융권에는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는 없는데 신분증만으로 진행하는 소액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3금융권부터 시작되는 건가 봅니다. 신분증 사본이 노출되면 계좌이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도 1.6억이 증발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59세 김모 씨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다음날 은행 직원이 전화해서 8천만 원이 이체됐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감한 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OTP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신분증 사진만으로 보안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기범은 신분증 사진으로 모바일 OTP를 새로 발급받아 인출해 나간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다 가리고 싶죠. 하지만 정보를 다 가리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의미가 없겠죠. 신분증 사본 뒷자리는 가리지 말고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신분증 사본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사본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분도 봤다는 커뮤니티 글을 올렸습니다. 민감한 정보라서 가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건 거기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생년월일은 남겨두고 뒷번호를 찍 그어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만 남기고 뒷자리는 지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구청에 등록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박글도 있습니다. 요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를 전부 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알아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오토바이 중고거래였기 때문에 명의 이전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명의 이전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뒷자리까지 알려주되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통신사 대리점도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가리고 복사한다고 합니다. 통신사 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빼고 가려서 스캔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는 신분증 사본 뒷자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알바비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뒷자리까지 알아야 누구에게 얼마를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세무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장인과 알바생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커뮤니티에 물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하는지 말이죠. 노무사에 따르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맨 처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가리고 집 주소도 일부 가리고 제출하여도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민등록증 전체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대부분 뒷자리까지 알려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알바를 하려면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4대 보험과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다만 발급일자나 집 주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가리고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니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때 꺼림칙하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만 제출하면 됩니다. 집 주소와 발급번호는 가리고요. 그러니 내가 알바를 하는데 4대 보험을 든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려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와 뒷자리를 포함한 13자리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이름도 있어야 하며 주소는 가려도 됩니다. 4대 보험을 등록하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세금을 신고하는 경품단청도 신분증 사본의 뒷자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제세 공과금을 내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경품에 당첨되어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면 안 됩니다. 세금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면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보낼 때 뒷면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앞면만 보내면 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신분증 사본은 굳이 뒷면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종종 뒷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신분증 사본에 대해 알아봤고 이어서는 인감 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짜 인감 대출 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인감 대출 사기는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문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은 효력이 있을까? 계약할 때 본인이 계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은 그냥 휴지 조각이라고 하네요. 또한 인감증명서 원본이라 할지라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이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은 받는 곳에서도 인정을 안 해줄 거라고 합니다. 사본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해도 될까요? 옥션에서는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 시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출하기가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사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할까? 그건 타인의 등록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몰래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하여 혹시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제거하려는 것이죠. 인감증명서는 뭐길래 보통 계약을 하면 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인인지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의 인감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용도를 정하세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사용처를 정확히 기록하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것이죠. 앞서 글쓴이에게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원본은 확인 이후 폐기 처분하는데 이를 믿지 못하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은 일정 부분 믿음에 기반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도용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당해서 대출금 상환 통보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41세 김모 씨는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됐습니다. 다행히 위조 사실을 밝혀내 해명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40세 고모 씨는 차량 대출금 950만 원 자동이체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끝에 위조 사실이 밝혀져서 불이익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